안녕하세요. 우리 아이 스마트폰 사용 어떻게 지도할까에 대해서 강의를 맡게 된 강서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센터 박건보라고 합니다. 본 강의는 복잡한 숫자나 복잡한 자료 대신 간단한 이미지들을 보면서 쉽고 빠르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강의가 구성되어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편안하게 보시면서 그대로 느껴지는 대로, 그리고 또한 그 아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그 마음들을 이렇게 전달해드리는 그런 강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강의에 사용된 이미지들은 구글 픽사레이 등의 다양한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발췌하여 사용을 하였고, 신문 기사를 사용한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사진을 보시면 어떠한 느낌이 드시나요? 이 둘 사이에 어떤 소통이 일어날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깡통 전화기를 사용하는 사람과 공중 전화기를 사용하는 사람, 둘 다 소통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자 하지만, 아무리 크게 깡통을 든 사람이 소리를 쳐도 이 공중전화를 든 사람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둘 사이에 다른 공간에서 다른 매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른 매체는 다른 연결을 지향하고, 그리고 또 다른 경험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서로 다른 매체를 가지고 서로 연결되려고 하더라도 연결이 쉽게 되지 않는 것은 이 매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이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할까요? 그것은 내가 경험한 경험이라는 연결고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화라는 이름으로는 같은 모양을 가진 이 깡통전화와 공중전화를 볼 수 있지만, 이 전화라는 게 사실상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깡통전화는 깡통실에 있는 다른 깡통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거고, 공중전화는 전화국으로 연결이 되어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스마트폰에 대해서 지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스마트폰이라는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같은 환경에 있지만 둘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고리, 즉 여러분들의 경험은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이 매우 다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게임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앞에 있는 이 두 개의 게임들 기억나시나요? 아마 지금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임들이 아마 익숙할 수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엄마한테 100원만 달라고 해서 오락실을 가서 동전을 쌓아놓고 이렇게 같이 갤러그, 스트리트 파이터 이런 그 게임들을 즐겼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게임들을 많이 즐겼었고 즐겁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너무 오래됐다 하면은 아마 이런 게임들을 기억하시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 이제 프로리그, 그래서 이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시대들이 열린 것이 스타크래프트가 최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부모님들도 이 게임 정도까지는 해보고, 지금도 이렇게 요즘에 민속놀이라는 별명이 있는 것처럼 민속놀이처럼 진행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요즘 아이들은 이런 게임을 하죠. 사실 이 롤이라는 게임도 벌써 10년이 넘은 게임이에요. 예, 그 최초 출시일이 2011년도인가 그런데 굉장히 이제 오래된 게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고, 이것도 역시 프로리그가 되어 있고, 이게 세계 대회에서 선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 롤 프로게이머들이 이제 공중파 TV에 나와서 마치 이제 그 연예인처럼 활동을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게임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전에 오락실에서 했던 게임들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미지가 굉장히 어두운 이미지였죠. 그리고 그거에서 뭐 하냐, 게임이 밥 먹여주냐, 이런 얘기들 아마 부모님들이 자라오면서 부모님의 부모님들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게임이 밥 먹여주냐, 밥 안 먹여주죠. 그런데 최근의 시대에는 이제 그 게임이 밥을 먹여주고,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벌게 하고 유명인이 되기까지 하는
그런 시대까지 왔습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까지의 게임을 봐도 굉장히 이제 게임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도 있을 거예요. 재밌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그리고 이것에 계속 몰입하게 된다,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된다, 뭐 중독이 일어날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이미지들이 아마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나도 저거 하다가 학교 대학교 수업 못 들어간 적 있는데, 스타크래프트 하다가 나 못한 적 있는데, 뭐 이런 식의 경험들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의 게임은 꼭 이렇지만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네, 이런 말이 있죠. 애쓰지 말고 아이들 키우기. 예, 뭐 이거 실제로 출시된 게임입니다. 흔히 이제 방치형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방치형 게임이라는 거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놔두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자동으로 사냥하고, 자동으로 재화를 벌어들이고, 자동으로 레벨업을 하고, 그냥 중간중간에 한 번씩 확인만 해주면은 알아서 진행이 되는 게임입니다. 사실 이전의 게임을 생각했던 분들은 이게 무슨 게임이냐, 이런 왜 하냐 게임을. 저도 이제 인터넷 중독 예방 상담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게임이 재밌냐 물어보면은 아니요, 재미없어요. 그럼 게임을 왜 하냐?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의 삶에서 이 게임이라는 게 이제는 단순한 그 순간의 재미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의 캐릭터를 쌓아 올리고 그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가고 구축해가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게임이 역할을 하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치형의 게임들이 나올 정도로 아이들의 게임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게임이 좀 더 일상에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전의 게임들, 아까 설명해드렸던 뭐 스트리트 파이터나 아니면은 뭐 갤러그, 아니면은 뭐 스타크래프트, 아니면은 뭐 롤, 이런 게임들은 사실은 특정 시간을 내고 특정 장소에서, 혹은 뭐 집에서 할 수도 있긴 하지만 특정 장소에서 많이 진행됐었죠. 그래서 이런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기가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의 여가를 즐긴다라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게임들은 점점 생활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치형 게임들은 사실 이제 핸드폰에서 간단하게 자동으로 돌려놓고 그냥 뭐 신경을 쓰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점검을 하는 그런 게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안에서 느끼는 재미는 내 캐릭터가 그만큼 성장해 있는 거죠.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은 내 생활의 어떤 일부분으로서 나의 성취감을 충족시켜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이해함에 있어서 사실은 게임은 재미로 하는 거야, 게임은 취미로 하는 거야 라는 관점을 가진 부모님들은, 아이들은 게임은 내 생활이고 나의 표현 양식이고 내 티어가 얼마나 높은지가 나를 표현해주는 양식이다, 이것들을 부모님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마치 깡통 전화를 들고서 부모님은 야, 게임은 재미로 하는 거니까 그거에 너무 많은 걸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이들은 아니다, 난 게임은 나를 표현하고 이 게임 캐릭터가 나 자신이 되어서 내가 나를 표현하고 나의 성취감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나의 시간 투자의 결정체인데, 내가 이거를 내 생활에서 그렇게 벗어나게 하기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부모님 입장에서는 서로 소통한다라고 하면서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게 있구나라고는 생각하지만 여전히 부모님들의 머릿속에는 게임은 재미로 하는 건데 재미에 너무 과한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부모님 세대의 문화와 아이들 세대의 문화, 심지어 게임을 하고 있는 부모님과 게임을 하고 있는 자녀가 동일한 같은 전화라는 걸 들고 있는, 공중전화와 깡통전화를 들고 있는 사람처럼 동일한 문화를 향유하고 있음에도 서로 다른 의미로 이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부모님들이 경험한 교실은 아마 이런 교실일 겁니다. 예, 보기만 해도 답답하죠. 뭐 나는 이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텐데요. 뭐
예전에는 뭐 그렇죠. 뭐 한 진짜 오전반, 오후반 나눠서 수업을 하기도 하고 뭐 40명, 50명 한 반에 모여서 선생님이 칠판에 글씨를 쓰시면은 그거를 열심히 받아 적고 질문하면 대답하고 금 넘어오면은 짝꿍 때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 부모님들이 경험한 학교죠. 근데 지금의 학교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학교는 이 사진만 봐도 굉장히 아주 여유가 있어 보이죠. 게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렇게 칸막이까지 있고 이제 짝이 넘어온다고 때릴 필요가 없어요. 짝이 없어요 일단. 짝도 없고 짝이 넘어온다고 때릴 필요도 없고 그리고 선생님은 칠판이 아니라 화면으로 강의를 하시고 아이들은 그 화면에 있는 내용들을 바로 태블릿으로 받아서 자신의 이제 필기나 내지는 자신의 공부를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청소년들에게 이제 아예 태블릿을 학교 차원에서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스마트 교실 사업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뭐 제가 발췌한 기사에 보면 광주 초교 5년, 중고교 2년, 그러니까 5학년과 2학년들에게 17만여 명에게 모두 태블릿 PC를 준다라고 작년도에 기사가 나와 있죠. 이것은 이제 교육청에서 스마트 태블릿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수업에 활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된 배경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현장 수업이 굉장히 어려워지기도 했었고 이런 위급 상황에 초기에는 잘 대처하지 못해서 온라인 수업이나 이런 것들이 혼선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 2년을 지나는 동안 이제 온라인 수업에 대한 노하우도 쌓이고 이제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디바이스나 이런 것들이 온라인으로 이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추세가 되었습니다. 이 코비드-19이라는 이 코로나19가 굉장히 이제 우리의 삶을 많이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원래도 스마트 미디어로 가고 있던 이 환경을 더 급속히 스마트 미디어 환경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 장면에서 있는 그 순간에서도 이제 아이들은 이제 스마트 미디어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익숙해졌고 이것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까지 온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인터넷 중독 상담을 시작했던 2011년도쯤에는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에 대해 걱정하는 것들, 스마트폰, 인터넷에 중독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부분은 금지시키고 중단시키고 뺏는 것들을 이제 방법으로 사용을 하셨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중독의 경향성이 높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이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으면 계속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뭐 실제로 뭐 인터넷 선을 끊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핸드폰을 이제 뭐 바구니에 넣어둔다든지 뭐 그래서 이제 잠잘 때는 거실에서 충전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이제 스마트폰을 금지시키는 그리고 쓰는 시간을 정해놓고 쓰게 하는 그런 모습들로 많이들 활용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옆에 스마트폰이 있으면 야 이거 안 쓸 거니까 그 이렇게 밖에다 내놔. 옆에 이제 태블릿이 있으면은 아 이거 안 쓸 거니까 밖에다 내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태블릿이 있어야지 공부를 할 수 있고 숙제를 확인할 수 있고 스마트폰이 있어야지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것들을 이제 금지시키고 뺏고 이런 방법으로 이 변화를 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런 중독 경향성이 있는 기기,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이 있는 미디어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이 과의존에 빠지게끔 하는 그런 미디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환경은 아까 봤던 사진처럼 계속적으로 스마트 미디어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점에서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못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그만두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아이들이 현명하게 잘 사용할 것인가, 잘 조절할 것인가,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일에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은 도구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도구가 굉장히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그리고 게임이 더 이상 아이들에게 있어서 여가를 즐기는 그냥 순간을 이제 시간을 보내는 역할을 하는 기계로서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유용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죠. 그런데 도구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도구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활용을 한다는 거죠. 자, 여기에 드라이버가 있는데 사실 드라이버는 이렇게 느슨해진 나사를 이제 조이는 역할을 하죠. 여러분들이 느슨해진 나사를 드라이버를 찾아서 잘 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이버를 계속 손에 들고 있다. 이미 나사를 다 조였는데도 드라이버를 손에 들고 계속 있고 그 드라이버를 손에 들고 다른 사람들을 만난다. 그 드라이버를 손에 들고 있는 아이를 봤을 때 친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겠죠. 목적이 없이 들고 있는 도구는 사실상 이상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을 줄 수도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스마트폰이 도구라고 하면은 그 도구라는 것들을 활용하는 목적에 맞춰서 쓸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음 그림 보면은 처음으로 무언가를 사용을 할 때 혼자서 그 사용 방법을 익힌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있는 아이가 어떤 선생님의 그런 도움을 받아서 이제 붓이라는 도구를 가지고서 그림을 그리고 있죠.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활용을 함에 있어서는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좋은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아이들에게 어떤 스마트폰을 맡기고 어떤 시간을 정해주고 그 시간 동안 사용해 이제 그 시간 됐으면은 가져와 이렇게 하는 식으로 스마트폰이 그냥 단순히 여가를 즐기는 그런 어떤 도구가 아니라 이 아이가 여러분들의 아이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떠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스마트폰을 어떻게 그럼 도구로 활용을 할 것인가 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이제 필요한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히 뭐 일정 관리 아니면은 공부, 숙제, 관리 이런 것들에서 목적에 맞게 활용을 하는지를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점검이 강압적이기보다는 활용적인 측면에서 점검이 돼야 됩니다. 이전에 스마트폰 사용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모니터링 어플들을 사용해서 아이들의 그런 스마트폰 활용을 점검을 했던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차단 어플 같은 것들을 깔아놓고서 부모님이 이제 모니터링을 하다가 아이들이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 같다 하면 차단을 시켜서 이제 핸드폰을 꺼버린다든지 이런 컴퓨터를 끈다든지 하는 이런 모니터링 어플들을 많이 사용했어요. 근데 이런 도구의 관리는 사실상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무언가를 이 도구의 활용성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정해준 대로 그대로 이제 손을 잡고서 그리는 것 같은 거죠. 붓을 활용을 할 때 어떻게 쓰는지는 아이가 직접 자기가 활용을 하면서 그거에서 이제 조금 빗나가거나 어렵거나 그 자세가 틀리거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도해 주는 것이 도구를 사용하도록 교육하는 것이지 도구를 잡은 손을 잡고서 그 손을 같이 돌려주면서 도구를 뺏어가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 도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스마트폰을 활용함에 있어서 아이들이 어떻게 사용할지를 부모님께서 옆에서 이제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사용하는 모습들을 스스로 조절하는 모습들을 같이 이제 코칭해 주는 방법으로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들의 생활에서 이것들이 도구가 아니라 자기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분리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잘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이런 그 스마트폰 사용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같이 가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가질 때 부모님께서 그냥 생각해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생각과 아이의 생각을 같이 맞춰가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이가 아이의 세계에서
그 스스로 그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몰래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이러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칠 텐데요. 여러 가지 이제 사진들을 보면서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됐을 겁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들을 생각하기도 했을 거고, 그리고 지금 자녀들과 내가 왜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었겠죠. 예, 이 모든 생각들을 담아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